거울 속 뒤편이 무서워. 무섭다니, 뭐가 말이야? 나는 반쯤 웃으면서 되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 뒤편에서 뭔가 나올 것 같아 무섭다고. 그녀는 중학교 동창으로 고향에서 조금 떨어진 고등학교에 같이 다니게 되면서 친해졌다. 지금은 여자친구가 되어 사귄 지도 1년이 좀 넘어간다. 머리가 좋고 성격도 밝아, 친구도 많다. 이런 이상한 말을 갑자기 꺼낼 이유는 전혀 없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진지하게 물었다. 사흘 전인가? 머리카락을 빗으려고 거울 앞에 앉았는데 등 뒤에서 낯선 기척을 느꼈어. 낯선 기척, 무슨 기척이 느껴진다는 거야? 누군가가 바로 뒤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 거울에는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그리고 그 뒤로 매일매일 점점 더 그 기척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그녀의 뒤에 있는 거울을 봤다. 카페, 화장실 앞에 달려있는 커다란 거울. 당연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뒤돌아봤어? 아니, 처음엔 돌아봤는데 이젠 정말 뒤돌아보면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못 돌아보겠어. 기분 탓일 거야. 거울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겠지? 불안하다 싶을 때는 언제든 전화해. 고마워. 그날 밤. 이를 다 끄려 세면대에 가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던 때였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등에 닿아 순간 섬찟했다. 거울 속에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진다. 확실히. 내 등 뒤에 숨어 있다. 확실히 무언가가 있다. 엉겁결에 나는 돌아섰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말한 대로다. 침착하자. 침착해. 속으로 생각하며 뒷걸음을 치면서 벽에 몸을 기댔다. 등 뒤에 대한 공포가 잦아든다. 한숨 돌리고 이를 닦은 뒤 입을 헹구려 세면대로 다가간다.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되뇌인 순간 거울 앞에 선 내 등 뒤에 갑작스레 무언가가 보였다. 놀라 나는 고개를 돌렸다. 순간 내 머리에 팔을 뻗으며 안기려 드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아깝다.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아침이 밝아왔다. 분명 정신을 잃기 전에 아깝다고 했었다. 아깝다니 무슨 말일까? 내가 본 게 꿈이 아닐까? 다음날 학교에서 평소처럼 그녀를 만났지만 어젯밤 일은 말하지 않았다. 괜히 겁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였다.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해진 거라고 말해놓은 주제에 나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게 두 번째 이유였다. 어제는 괜찮았어? 나는 슬쩍 물어보았다. 응? 어제? 신경 안 써도 돼. 어젠 괜찮았어. 미안해.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다행이네. 뭐야, 어젠 그만큼 심각하게 얘기해놓고선 아무렇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어버릴 뻔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젯밤 순간 마주쳤던 그 여자의 눈동자와 무척 닮아 있었다. 여자친구가 사라졌다. 지금 그녀는 내 여자친구가 아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 말투. 나와의 추억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 그녀는 어디 있는 것일까? 그녀의 말을 되새겨본다. 거울 속 뒤편이 무서워. 거울 속에서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진다고 했다. 설마 거울 속 무언가와 영혼이 바뀐 건가? 나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곧장 동네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갔다. 거울에 관한 책들과 저주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다가 왠지 모를 기분 나빠 보이는 책을 발견했다. 제목은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된 거울 속 세계라는 책이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어봤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거울 속 세계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거울 속 세계라니 그런 곳이 존재할 리가. 글을 좀 더 읽어내려가자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거울 속 세계는 우리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공간이라는 것이었다. 무서운 것은 거울 속 세계의 존재가 우리가 사는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그 책에선 거울 속 세계로 가는 방법과 탈출하는 방법 그리고 거울 속 존재를 현실 세계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적혀 있었다. 그 방법은 거울 속 존재들은 소금을 극도로 싫어한다.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날. 지연아, 뭐해? 응, 왔어? 뭐 하고 있어? 그렇게 인사를 건네며 손을 내밀어 몰래 들고 온 소금을 그녀의 손등에다가 묻혔다. 아, 이게 뭐야? 내 손에 뭐가 좀 묻었나 보네. 미안. 이거 뭐야? 뭐 이딴 거 손에 묻히고 다녀? 갑자기 발작하듯 화를 내며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것이었다. 이걸로 확실해졌다. 그 책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학교를 마친 후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다. 책을 펴고 전날 봤던 거울 속 세계로 가는 방법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았다. 밤 12시 정각에 화장실에 불을 끄고 거울 앞에 선다. 그리고 촛불을 하나 킨다.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눈을 감고 속으로 열을 쐰다. 열을 센 후 눈을 뜨면 거울 속 세계라는 것이었다. 단 주의사항이 있다. 촛불이 다 꺼지기 전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촛불이 다 꺼지게 되면 현실 속의 내 몸은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이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방법은 간단했다. 다시 소금물을 머금은 채로 처음 왔던 곳 앞에 있는 거울을 망치로 깨고 눈을 감고 다시 열을 세면 된다는 것이었다. 난 곧바로 망치와 소금물을 따로 챙겨서 실천으로 옮겼다. 이렇게 하면 준비는 다 됐지? 눈을 감고 열을 세라고? 하나, 둘, 셋, 넷. 열을 다 세고 눈을 떴다. 화장실 안의 분위기는 똑같다. 소금물을 뱉고 거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봤다. 확실히 다르다. 여긴 내가 살던 세계가 아니다. 지금은 밤 12시다. 하지만 하늘이 온통 회색빛이다. 흑백으로 뒤덮여 있는 듯한 느낌. 살면서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다. 아, 촛불.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촛불이 꺼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 우리 집에서 그녀의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시간은 충분하다. 서둘러 달려간다. 주위의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하다. 아니, 정확히 눈동자가 이상하다.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는다. 가능한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렇게 도착한 후 문고리를 돌려보니 다행히 문이 열리는 것이었다. 지연아, 안에 있어? 서준이? 서준이야? 여기야, 나 여기 있어. 그렇게 그녀의 방으로 달려가 보니 그녀가 거기에 있는 것이었다. 서둘러 내가 왔던 우리 집 화장실로 그녀와 함께 왔던 길을 다시 달려가기 시작했다. 지연아,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이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눈을 감고 열을 세는 거야. 알겠지? 절대 뱉으면 안 돼. 알겠어. 고마워, 서준아. 그렇게 말하고는 있는 힘껏 거울을 망치로 내려쳤다. 거울이 깨지고 그녀의 손을 잡고 같이 눈을 감고 열을 샜다. 열을 다 셌을 때쯤 손에 그녀의 감각이 사라진다. 눈을 떴을 땐 난 화장실에 누워 있었다. 머리가 아프다.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전화를 받는 것이었다. 지연아, 괜찮아? 괜찮은 거 맞지? 서준아, 고마워. 나 정말 무서웠어. 그렇게 나는 다시 그녀와 함께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경험한 그녀와 나는 그 후로 사이가 더 좋아졌지만 문득 궁금해졌다.
그녀의 몸 안에 있던 또 다른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원래 거울 속 세계로 돌아간 것일까? 혹시 우리 주위에 소금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라. 그는 아마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일 테니.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은 이야기이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이었다. 공터에 주저앉아 놀고 있는 친구 태훈이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태훈이는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를 나무 토막으로 찰박찰박 휘젓고 있었다. 태훈아, 뭐 하는 거야? 잘 보고 있어봐. 재미있으니까. 어디 보자. 태훈이는 한참을 그렇게 웅덩이를 휘저었다. 그렇게 거칠어졌던 수면이 잔잔해지면서 거기에 비친 내 얼굴과 태훈이 얼굴이 보인다. 실패네. 응? 뭐가? 기다려봐. 다시 해볼게. 무엇이 실패인지, 뭐가 재밌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후로도 2번 실패가 이어졌다. 나는 슬슬 질리기 시작해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 그 순간 태훈이와 내 얼굴 사이에 모르는 아줌마의 얼굴이 비쳤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당황해서 다시 웅덩이를 봤다. 여전히 아줌마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자세히 본 그 아줌마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생기가 없었다. 이윽고 그 얼굴은 웅덩이 속으로 가라앉듯 사라져갔다. 태훈이는 다시 웅덩이를 찰박찰박 휘저으며 조금 성공했네.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아까 전에는 3개가 나왔는데 방금은 1개가 나왔네. 뭐야? 무섭잖아.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자. 나는 두려운 마음에 태훈이의 손을 억지로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차마 다른 2개는 무엇이었는지 묻지 못했다. 그날 저녁, 그날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말을 했다. 그래? 잘못 본 게 아니고? 진짜라니까 분명히 봤어. 그래, 알았어. 알겠으니까 이제 학교 마치면 바로바로 들어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엄마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난 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며칠이 지난 저녁 가족들과 저녁밥을 먹고 있었는데 뉴스가 나오는 것이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호러동 호러저수지에서 40대의 여성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며칠 전에 실종 신고가 된 김모 씨로. 내가 웅덩이에서 본 그 아줌마였다. 그렇다면 태훈이가 본 나머지 2명은 누구일까? 내가 사는 곳은 평범한 아파트였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건 며칠 전이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커튼의 형태나 물건들의 위치 같은 게 미묘하게 변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최근 들어 다른 누군가의 시선까지 느껴지는 나날. 이에 기분이 나빠진 나는 친구에게 이 일에 대한 상담을 했다. 야, 요즘 들어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겨. 집에 오면 묘하게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 누군가가 내가 없을 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해봤어? 신고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더라. 그래? 캠코더 촬영 같은 걸 해보면 어때? 만약 진짜 누군가가 있다면 증거품도 되고 그때 경찰에 신고해도 되지 않을까? 친구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과 비디오 카메라를 빌려주기까지 했다. 그날 저녁, 친구에게 빌린 비디오 카메라를 거실 가장자리에 잘 보이게 설치를 했다. 다음날 아침, 나가기 전 녹화 버튼을 누르고 출근길을 향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나는 더욱 초조해졌다. 방 안에는 침입자의 흔적이 여느 때보다 확실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확실하다. 집에 누군가가 들어왔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캠코더 녹화를 멈추고 재생을 시작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얼마 있지 않아 한 낯선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거실로 들어온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집인 것 마냥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소름이 돋은 나는 위축된 상태로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찍혀있어. 어떤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었어. 그래? 뭐 하는지 잘 봐봐. 이걸로 증거는 확보가 됐네. 나는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친구에게 찍힌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뭐야? 이 여자? 쓰레기통을 왜 뒤지지?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노숙자인가?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어. 이걸로 경찰도 움직여주겠지? 이 여자 부엌 칼을 들고 나왔어. 뭐야? 내 방이 들어가는데? 잘 봐봐, 끝까지. 이 여자 안 나오는데. 뭐라고? 그럼 빨리 감기 해서 봐봐. 뭐야? 어떤 남자가 들어왔어. 아니야. 이거 나야. 뭐? 당장 거기서 나와.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발소리는 가까워져 갔고 뒤를 돌아보자. 괜찮아?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전화를 끊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 순간 너구나? 캠코더를 준 놈이. 기다려, 곧 보게 될 거야. 전화기 너머에 소름 끼치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겨울방학을 맞이해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갔다. 방학 때마다 자주 가던 할머니 동네라 시골에 사는 또래 친구들과도 친해졌다. 그날도 친구들과 같이 놀았다. 그때가 한겨울에다가 시골이라 그런지 오후 5시가 지나자 해가 지기 시작했다. 얘들아, 이제 어두워지는데 슬슬 들어갈까? 응, 내일 또 놀자. 그래, 내일 아침에 보는 거다. 응, 잘 가 얘들아. 그렇게 친구들과 헤어지고 할머니 집에 들어간 나는 저녁밥을 먹고 할머니와 TV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 과자 없어? 이런 할미가 과자를 사놓는다는 걸 깜빡해버렸네. 괜찮아. 내가 사올게. 할머니, 슈퍼가 어디였지? 여기 바로 앞에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구멍가게 하나 나와. 응, 다녀올게 할머니.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슈퍼마켓을 찾으러 길을 나섰다. 자주 오던 시골이지만 내가 올 때면 늘 할머니가 먹을 것을 잔뜩 사놓아서 슈퍼마켓을 가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5분 정도를 걷자 저 멀리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보였다. 저긴가? 아무도 없나? 그렇게 들어간 구멍가게는 왠지 모르게 어두웠고 아무도 보이질 않았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나요? 그래. 어서 오너라. 아이고,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 건지 원. 춥진 않니? 네, 괜찮아요. 잠시 후 날씨가 많이 추운지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고선 웬 할아버지가 나왔다. 그렇게 나는 과자 몇 개를 골랐다. 얼마예요? 이사 왔니? 처음 보는 얼굴이네. 네, 안녕하세요. 잠시 할머니 댁에 놀러 왔어요. 그래. 그럼 그냥 가져가. 어차피 시골에선 잘 팔리지도 않는 과자들인데 그냥 공짜로 주마. 아, 정말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려 조심히 들어가고. 나는 인사를 하며 나왔다. 그렇게 곧장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려, 잘 갔다 왔니? 네, 이 과자들
전부 공짜로 주시던데요? 뭐라고? 돈이라면 환장하는 그 여편네가? 아니요, 할아버지던데요? 할아버지? 이상하네. 그 여편네 남편 없는데. 나는 별 생각 없이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며 그렇게 그날을 보냈다. 다음 날 친구들과 만나기로 해서 아침부터 나갔다. 저 멀리 어제 갔던 구멍가게 쪽에 웬 경찰차들이 보이는 것이었다. 호기심에 친구들과 만나는 걸 뒤로 한 채 그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니 글쎄, 어젯밤에 여기 주인 아지매가 살해당한 거래. 뭐? 진짜? 범인은 잡혔대? 자세한 건 아직 몰라. 창문에 저 손자국.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저 손자국의 주인이 누군지 알 것 같다. 내 돈은 언제 갚을겨? 악어 참, 좀 기다려보라니까. 자꾸 이렇게 미룬다 이거지? 김신의 돈도 떼먹고. 안 되겠어. 더 노름한다고 돈 빌렸다고? 내일 마을회관 가서 다 얘기를 해야겠네. 눈을 뜨자 낯선 무늬의 천장이 보였다. 여기는 어디지? 몸을 일으키자 보인 것은 낯선 침대, 낯선 책상, 그리고 낯선 방. 나는 이런 방을 모른다. 머리 아파. 난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이한 광경이었다. 온통 숲에 가느다란 회색 기둥이 수십 개가 보였다. 뭐야? 문이 잠겨 있잖아? 나 납치된 거야? 아니야, 납치된 거 치고 환경이 너무 좋잖아. 전부 다 비싸 보이는 가구들의 최신식 가전제품이라니. 어떤 멍청이가 이런 곳에 가두겠냐고. 다른 방들을 뒤져보자 두 가지가 확실했다. 첫째, 이 집엔 나 혼자뿐인 것. 둘째로 난 이 집을 알고 있지 않다는 것. 대체 날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데리고 온 것일까? 배가 고프다. 뭐라도 찾아 먹어야겠어. 뭐야? 이렇게 큰 냉장고에 생수와 칼로리가 뿐이라고? 어제 기억을 더듬어 보자. 난 분명 어제 야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누웠다. 자기 전에 친구랑 문자를 주고받았던 것까지 기억이 난다. 내 기억은 정확하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이런 낯선 곳이라니. 밤사이에 누가 날 이곳에 데려다 놓은 건가? 우리 동네엔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없다. 그럼 동네를 벗어나 꽤나 멀리 온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아꼈다고? 수면제를 먹인 건가? 아니 애초에 동기가 없잖아. 돈을 노린 남친. 아니 어떤 멍청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만만한 어린아이를 두고 다 큰 고등학생을 노려. 그것도 문 잠긴 집에 침입까지 해가면서. 그러고 보니 저 회색 기둥들 전봇대를 닮았네. 에라 모르겠다. 누군가가 납치했다면 알아서 나타나겠지. TV는 잘 나오네. 다음 날 시계가 없어서 몇 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해가 높이 떠 있는 걸로 봐선 상당히 늦잠을 잔 모양이다. 물려버린 칼로리바를 입에 물곤 TV를 켰다. 왜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지? 설마 이거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친구들이 장난치는 건가? 몰래카메라라면 분명히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겠지. 야, 김태훈! 네가 한 거 다 하니까 이제 나오지 그래? 이쯤 되면 그만할 때도 됐잖아. 몰래카메라인 거 다 알고 있어. 빨리 나와. 아무 대답이 없다.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보자, 크레파스가 여기 어디쯤 있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나오고 베길 수 있나 보자. 크레파스를 벽에다가 마구 칠하고 소파에 들어놓았다. 충분히 경고는 주었다. 다음 날 내 착각이었나?
몰래카메라 같은 게 아니었어. 연예인도 아닌데 누가 나한테 몰래카메라 같은 거래. 이런 고급 아파트를 빌려가면서까지. 아, 집에 가고 싶다. 다시 몇 시간 뒤. 아, 얼마나 잤지? 기운이 없네. 세수나 좀 해야겠다. 뭐지? 착각인가? 문이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이상하다. 여기 분명히 내가 별 모양 낙서를 했었는데. 어디 갔지? 이곳에 온 후로 내 침대는 소파로 정해졌고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일어나면 소파에서 곧 바로 화장실로 갔는데 좁았다. 확실히 좁았다. 잠이 덜 깨서 느낀 게 아니었다. 화장실 문도 좁고 내부도 좁다. 화장실 문이 줄어들었고 내부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다. 내가 있는 이곳은 벽이 수축되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날 이런 목적으로 가둔 거야? 밤이면 밤마다 벽이 줄어들어감과 동시에 가구들이 뭉개지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어야 했다. 너무 무서우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데 정말이다. 며칠이 지나자 줄어들 대로 줄어든 벽은 집안의 가구들을 무참히 뭉개버렸고 다른 방으로 갈 수 있는 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가구들의 잔해 사이로 창밖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역시나 이상한 풍경. 전봇대를 닮았다고 생각한 회색 기둥들이 보였다. 한 가지 기분 나쁜 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혹시 이 아파트가 줄면 저 전봇대들처럼 가늘어지는 게 아닐까? 나는 건강을 위해 매일 밤을 걷고 있다. 운동 코스도 중에 지하도가 있다. 그날도 어김없이 철도 및 지하도를 지나가게 되었다. 지하도를 다 다다를 쯤 출구 근처에 누군가가 있는 게 보였다. 그 사람은 멈춰서 있었다. 벽을 바라본 채로. 한동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그 사람은 갑자기 내 쪽으로 돌아서서는 무언가 중얼중얼 되뇌이며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겁이 나서 등을 돌려 달아났다. 뭐야? 노숙자야? 왜 날 따라오는 거야? 누구세요? 왜 따라오세요?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들려온다. 뭐야? 이 기분 나쁜 소리는? 지평관문을 열 무렵에는 중얼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현관 입구에서 한동안 그는 누구인지 왜 날 따라온 건지 생각해 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 사람이 벽을 향해 서 있었다. 난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다시 도망쳤다. 그리고 그대로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친구에게 전화해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친구는 곧장 내가 있는 편의점으로 왔다. 내가 도망쳐서 집에 갔는데 거실에 서 있다니 귀신 같지 않냐? 스토커나 미친 사람이지 않을까? 경찰에 신고부터 해봐. 냉정하게 보면 그게 더 현실적이다. 그래, 경찰에 신고해봐야겠어. 이상한 사람에게 쫓겨서 집에 와보니 그 사람이 있었다고 신고를 하자 경찰이 와주었다. 우리는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었다. 당분간 이근방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연락주세요. 경찰은 그렇게 얘기를 하곤 돌아갔다. 수호야,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무서워서 도저히 혼자 못 자겠어. 그래, 그럴게. 늦은 밤, 여러모로 피곤했을 텐데도 잠에서 깨고 말았다.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잘 생각으로 몸을 일으켰는데
친구가 자고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 친구는 서 있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결국 친구를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가게 안에 들어갈 엄두도 나질 않아 그냥 가게 앞 콘크리트 블록에 쪼그려 앉아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렇게 30분 정도를 있다가 친구를 버리고 왔다는 생각에 무서웠지만 집에 돌아가 보기로 했다. 집안은 조용했다. 수호야? 야, 이수호. 그렇게 방 안에 들어가자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친구는 자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뜬 눈으로 밤을 샜고 아침이 밝아오자 친구가 일어났다. 야, 이수호. 어제 뭐야? 왜 거실에 서 있었던 거야? 기억나? 뭐, 꿈이 아니었던 거야. 꿈? 꿈에서 어떤 벽에 내가 이마를 대고 서 있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어. 어떤 환청? 쫓아가 빨리. 죽여버려. 이런 환청이 들렸어.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쫓아가 빨리. 죽여버려. 난 27살의 평범한 남자다.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 최대한 싼 곳에 방을 알아보다 이런 허름한 동네에 방을 잡게 되었다. 뭐 동네 자체가 음산한 것만 빼면 딱히 사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다만 최근 들어 이 동네에서 실종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것 같았다. 괜히 찜찜하긴 했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느 날부터 난 출근길마다 지나가는 골목길에서 한 노숙자를 발견했다. 그 노숙자의 눈빛은 뭔가 사람의 눈빛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숙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늘 뭐라고 중얼중얼대는 것이었다. 내가 그 남자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라고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나보고 소라고? 뭐라는 거야? 기분 나쁘게. 난 바쁜 업무를 보내고 퇴근길에 다시 그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내 앞에 한 뚱뚱한 여자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또 다시 남자가 중얼거렸다. 돼지. 난 피식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다시 출근길에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나와 같은 빌라 바로 옆집에 사는 40대 아저씨가 그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외출도 거의 안 하고 늘 집에만 있는지 바로 옆집에 살아도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하는 사이다. 사람. 응? 뭐라고? 사람. 뭐라는 거야? 그럼 사람이지 내가. 네 눈에도 내가 짐승으로 보이냐? 안 그래도 기분 나빴는데 너 잘 걸렸다. 평소엔 조용할 것 같던 아저씨는 그 노숙자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아저씨, 왜 그래요? 참아요. 어이 노숙자 양반. 운 좋은 줄 알아? 이 친구 아니었으면 오늘 당신은 나한테 죽었어. 그렇게 옆집 아저씨는 씩씩거리며 골목길로 사라졌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뭘요? 그나저나 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보여요. 네? 보인다고요. 뭐가 말이죠? 궁금해요? 뭐가 보인다는 건지 사람의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었나? 뭐 혹시 그 사람들의 전생이라도 보는 건가? 난 갑자기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다. 네, 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그럼 가져요. 네, 가지라고요? 그렇게 말한 노숙자는 자리에 일어나더니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자리를 뜨는 거였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능력을 받고 나니 알게 된 것이었는데 어이없게도 그 능력은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직전에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해 알게 되는 능력이었다. 뭐야, 별거 아니었잖아. 저 멀리 옆집 아저씨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엄마는 전업주부인데 요즘 들어 건망증이 있으신지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엄마, 냉장고에 엄마 핸드폰이 왜 들어있어? 이런 깜빡했나 보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 엄마, 리모컨 또 어디다 뒀어? 리모컨 모르겠는데? 그렇게 엄마의 건망증이 심해지자 우리 가족들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게 되어 병원을 가게 되었어. 검사 결과로 봐서는 별 이상이 없네요. 아마 일시적인 기억 저하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고 상태가 지속되면 한 번 더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에선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다고 해 일단 우리 가족들은 안심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칼국수를 해먹으려고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왔어. 그런데 칼이 보이질 않는 거야. 엄마, 여기 있던 칼 엄마가 치웠어? 아니, 왜? 없어? 응, 칼은 또 어디 간 거야? 한번 잘 찾아봐봐.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네. 여보세요? 야, 너 어디야? 나? 깸방인데? 왜? 너 올 때 마트 가서 칼 좀 사와. 아, 싫어. 누나가 갔다 와. 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사오라면 사와. 엄마가 또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 알겠어. 그렇게 난 동생을 기다리며 TV를 보고 있었고 엄마는 피곤한지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자, 여기. 아, 엄마는 왜 칼을 잃어버려? 미치겠네. 시끄러워. 비켜봐. 나 오줌 마려. 뭐야? 엄마가 안에 있어? 아니, 엄마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 왔어? 아니, 화장실 문은 또 왜 잠겨 있는 거야? 아, 짜증나게 진짜. 엄마 화장실 간 적 없어. 비켜봐. 열쇠 찾게. 아, 오줌 마려워 죽겠다고. 그렇게 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생각을 하며 화장실 키를 찾고 있었는데 아빠가 들어왔어. 아빠. 무슨 일이야? 다들 모여선. 아니, 엄마가. 아야. 아, 왜 때려? 아니,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서 열쇠 찾고 있었어. 열쇠 저기 있잖아. 빨리 나가서 경찰 불러. 아빠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문을 꼭 붙잡고 계셨어. 난 순간 너무 당황을 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 도둑이야. 분명 도둑일 거야. 영문도 모른 채 112를 눌렀어. 여보세요? 경찰이죠?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자분, 침착하시고 현재 계신 위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치를 알려주는데 당황한 내 목소리가 들렸는지 옆집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한참을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초조하고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고.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고 아빠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상황을 경찰에게 넘기면서 나오셨어.
우리 집에 있던 게 뭐였는지 상상이나 돼? 난 이 얘기를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 아빠가 화장실 문을 열쇠로 열고 화장실 불을 켰을 때 바로 앞 욕조 안에 사람이 있었어. 아빠 표현으로는 머리는 떡져서 산발해 있고 한눈에 봐도 도둑은 아니란 건 확실했대. 그 여자는 홀딱 벗은 채로 온몸을 두루마리 휴지로 감은 채 욕조에 누워서 시카를 들고 가슴 쪽에 꼿꼿이 세우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불이 켜지니까 글쎄 얼굴을 돌려서 웃는데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쳤대. 엄마가 장 보러 가면서 문 잠그는 걸 깜빡한 사이에 그 여자가 들어왔었나 봐. 그때 그 미친 여자가 경찰에 연행될 때 지었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정말 광기 어린 표정이란 그런 표정이지 않을까 싶어. 내 얘기는 여기까지야.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들도 문단속은 꼭 짜래. 혹시 알아? 그 미친 여자가 찾아올지.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거야? 나는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침수된 도로를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저녁 지날 무렵부터 호우경보가 이미 내린 상태였기에 도로엔 다른 차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수십 미터 간격으로 놓인 가로등 불빛만 따라갈 뿐 시야는 최악이었다. 이런 빗물이 점점 불어나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한참 뒤. 이런, 더 이상은 무리야. 네, 여보세요? 긴급 구조 서비스 좀 요청할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비는 계속 쏟아지고 바람도 요란하다. 밖은 어두운데 그저 불안할 따름이다. 빨리 안 오려나 하면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이드미러의 뒤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다가오는 게 보인다. 소형 트럭처럼 보이는 차가 뒤에 딱 멈추더니 우비를 입은 스태프가 나타났다. 괜찮습니까? 네, 빨리 오셨네요. 나오실 수 있겠어요?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릴 것 같네요. 그럼 창문으로 나오시죠. 제가 끌어드릴게요. 솜씨 좋은 스태프 덕분에 나는 무사히 차에서 나왔다. 스태프는 자신이 입은 것과 같은 우비를 나에게 건네고 뒤편 트럭까지 안내했다. 제 차 조수석에 타시죠. 우선 몸도 좀 닦고. 네, 감사합니다. 나는 구조 차량 조수석에 타고 스태프가 건넨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엔진이랑 침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올 테니 차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홍차인데 마시면 몸이 좀 따뜻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따뜻하다. 김과 함께 좋은 향기가 차 안 가득 퍼져나간다. 잠시 후 뜨거운 걸 잘 못 먹는 탓에 야금야금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로 씨 되시나요? 보험사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네, 감사하게도. 실은 정말 죄송하게도 지금 그쪽 길이 호우경보 때문에 출입 통제 중입니다. 고객님이 계신 곳까지는 크게 우회해서 가야 돼서 아마 스태프가 도착하기까지 앞으로 최소 40분 내지 50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객님 괜찮으신가요? 저기 스태프분 벌써 오셨는데요? 네? 10분 전쯤에 남자분 오셨는데 젊은 분이요. 덕분에 벌써 차에서 나왔습니다. 네? 정말이신가요? 네, 지금 홍차도 주셔서. 홍차요? 대화가 영 이어지질 않는다. 보험사 직원은 잇따라 질문을 해온다. 그 구조 차량은 몇 시쯤 왔는지, 어떤 차량인지, 어떤 인상착의에 몇 명이 와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나하나 대답하는 사이 휴대폰을 쥔 나의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갔다.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그 사람 정말 저희 직원입니까? 보험사 직원의 말에 따르면 지금 온 남자는 복장이나 차량 모두 자기네 회사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구조 인력과 연락해서 현황을 확인하는 대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소형 트럭은 뭘까? 이 홍차는 왜 준 거지? 여기서 도망을 쳐야 할지 아니면 가만히 기다려야 할지 나는 혼란스러운 와중 열심히 생각했다. 창밖을 보니 비는 아까 전보다는 약해져 있었다. 만약 도망친다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는 조심스레 소형 트럭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여보세요? 고객님 괜찮으신가요? 10분 정도 있으면 구조 인력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괜찮으신 거죠? 혹시 몰라서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로 가고 있을 거예요. 네, 불안합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뭐야? 통화를 하면서 소형 트럭 바로 뒤까지 돌아가는 순간 트럭에 시동 걸리는 소리가 났다. 소형 트럭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후진으로. 뭐야, 왜 이렇게 어지럽지? 여긴 어디지?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네, 여긴 어디예요? 네, 여긴 호러병원입니다. 환자분, 보험사 직원분이 도로에서 쓰러지셨다고 해서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연락받고 이쪽으로 이송되셨어요. 난 분명 그 의문의 남자의 소형 트럭에 쫓기고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분들도 소형 트럭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나의 자동차도 비로 인한 침수 피해만 있고 인위적인 손상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그 의문의 남자가 누구인지 무엇이 목적인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날도 어김없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 길은 1년 만이다. 기름이 떨어져 바로 근처 휴게소에 들렸다. 응? 뭐지 이 전단지? 납치, 강도살인, 현상수배지. 1년 전 비 오는 날 우비 사이에서 괜찮습니까? 보였던 그 미소를 짓던 남자. 그 남자였다. 그날 보험사 직원이랑 경찰이 오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